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견과류 한 줌씩 챙겨 드시나요?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를 믿고 드시면서 혈관 건강 지킨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드시는 그 견과류가 혈관 속에 염증을 만들고 혈전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견과류 드시고 난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묵직하거나 어지러운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경험 있으신가요? 견과류 먹은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계속 드시면 혈관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말 무섭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견과류를 즐기는 방법을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방송 속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혈관의 염증은 계속 쌓이고 혈전 생성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2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견과류의 숨겨진 위험과 혈관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는 섭취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섭취 가이드와 안전한 견과류 조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20년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먼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백세동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진료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혈관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분명 견과류는 좋은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김태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마다 빠짐없이 보시고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도 열심히 찾아보셨죠. 그러다가 견과류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내용을 보신 거예요. 김태임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호두 5개, 아몬드 20개, 브라질너트 3개를 꼭 챙겨 드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부엌 찬장에 보관해 두고 한 달 넘게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2달째 들어서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 130이던 수치가 15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속도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김태임님은 나이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계속 먹어야 한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견과류를 드시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딸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고 김태임님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급상승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어요.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니 경동맥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고 작은 혈전들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 발짝만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제가 김태임님께 자세히 여쭤봤더니 그제야 견과류 섭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견과류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김태임님이 드셨던 견과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봉지를 열어보는 순간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산패된 상태였어요. 마트에서 산지 2달이 넘었고 부엌 찬장에 그냥 보관하셨다고 했어요. 여름이라 온도도 높았죠. 견과류 속 기름기가 공기와 열에 노출되면서 완전히 산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산화된 지방을 3달 동안 매일 드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또 있었어요. 김태임님은 견과류를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고지방 음식이 들어가니까 위벽이 자극받았죠. 게다가 브라질너트를 매일 3개씩 드셨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셀레늄은 항산화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성을 일으킵니다. 하루 1~2개만 먹어야 하는데 매일 3개씩 3달을 드신 거예요. 몸속에 셀레늄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혈압이 오르고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김태임님은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병을 키웠다니 억울하고 속상하다고요. 돈도 아까웠어요. 3달 동안 견과류 사는 데만 20만 원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독을 사서 먹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퇴원하실 때 김태임님 딸이 제게 물었어요.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견과류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법이에요. 신선도, 섭취량, 섭취 시간, 보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드시면 독이 되는 겁니다. 김태임님 같은 경우가 특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드신 견과류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린 경우들 말이에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대용량으로 사서 실온에 오래 보관하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과다 섭취하는 거죠. 그럼 견과류가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견과류 자체는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견과류에 숨겨진 위험 5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산화된 지방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60%에서 70%로 엄청나게 높아요. 이 지방들이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산화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요. 특히 마트에서 견과류 사서 봉지 개봉하신 다음에 부엌 찬장이나 식탁 위에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면서 며칠, 몇 주씩 드시는 거예요. 이때 견과류 속 기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화되면서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단 하룻밤만 잘못 보관해도 산화 정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견과류 파는 코너 가보시면 대부분 투명한 봉지에 담겨 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몇 달씩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미 산화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다 집에 가져와서 또 실온에 보관하면 산화는 더 빠르게 진행돼요. 두 번째 위험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견과류 한 줌이면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이걸 간식으로 매일 드시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아주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과도한 칼로리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관 염증을 악화시켜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위험은 염분과 첨가물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소금이나 설탕, 인공 조미료로 간을 한 상태예요. 맛있으라고 넣은 건데 이 첨가물들이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혈압약 먹는데도
혈압이 안 잡히는 분들 계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염분 처리된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소금 친 아몬드, 허니버터 아몬드, 간장, 호두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 본연의 맛은 밋밋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생견과류만 드셔야 해요. 네 번째는 섭취 시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견과류를 드세요. TV 보시면서 간식으로 드시는 거죠. 밤에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급상승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이 상태로 주무시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 견과류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저녁부터는 점점 느려지거든요. 이때 고지방 음식이 들어오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혈관벽에도 쌓이고 뱃속에도 쌓여요. 다섯 번째는 개인별 체질을 완전히 무시한 획일적 섭취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계시죠? 또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무리해서 드시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미쳐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견과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트림이 나오거나 설사를 하신다면 그건 내 몸이 거부하는 신호라고요. 절대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에요. 이런 5가지 위험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동맥벽에 플라크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혈압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이 혈관 속에서는 염증이 쌓이고 혈전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뇌 손상이 와버리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시면 견과류는 최고의 혈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추천하는 안전한 견과류 섭취법을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견과류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밀봉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 봉지보다는 불투명한 포장이 훨씬 좋아요. 빛을 차단해서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개봉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고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되고 상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셔도 됩니다. 절대 실온에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신선한 견과류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균일하고 윤기가 나는 걸 선택하세요. 색이 변했거나 검은 점이 있는 건 곰팡이가 핀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냄새도 중요해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인데 시큼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된 겁니다. 버리셔야 해요.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름진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도 피하세요. 두 번째는 무염무가당 생견과류만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 인공 조미료가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드시면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맛이에요. 세 번째는 적정량을 꼭 지켜주세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20g에서 30g, 손바닥 반 정도 분량입니다. 아몬드는 15개에서 20개, 호두는 서너 개, 브라질너트는 한두 개 정도가 딱 적당해요. 이보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브라질너트는 절대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주 3회에서 4회 정도만 드세요. 셀레늄 함량이 너무 높아서 매일 드시면 독성이 쌓여요. 김태임님처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섭취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해서 지방이 에너지로 잘 전환됩니다. 아침 식사 이 시간 후가 딱 좋아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완전 금물입니다. 밤에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 혈압 다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머리 아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섯 번째,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견과류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200ml 이상 드시는 걸 권장해요. 여섯 번째, 개인별 체질을 꼭 고려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볶거나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일곱 번째,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한 가지 견과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캐슈넛을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해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요. 여덟 번째, 다른 항산화 식품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 산화를 막기 위해 비타민 C나 E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블루베리, 키위, 딸기 같은 거랑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홉 번째,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견과류 드시기 시작한 후에 혈압이나 혈당의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열 번째, 운동과 병행하세요. 견과류의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섭취 후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견과류별 특성과 안전한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정말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요. 하지만 피트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15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물에 8시간 정도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불린 아몬드는 피트산이 많이 빠져나가서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져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밀폐 보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하고 검은 부분이 있으면 곰팡이 핀 거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염분 처리된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20개에서 25개 정도가 적당해요.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하루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상승에 주의하세요. 마카다미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아요. 하루 대여섯 개 정도만 드시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견과류 섭취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전 10시경이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아몬드 10개 정도를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오전 운동 후라면 더욱 좋아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인 오후 2시경이 두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는 호두 두세 개를 드시면 오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 4시경 간식 시간에는 피스타치오나 캐슈넛을 소량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량을 고려해서 조절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의 지방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세요. 특히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와
베리류의 조합은 최고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견과류 지방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견과류와 녹차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녹차의 카테킨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더 보호해줍니다. 요거트와 견과류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견과류의 소화를 돕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방지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견과류와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이 견과류의 지방 대사를 방해해서 중성지방 수치를 급상승시켜요. 견과류 보관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고 실리카겔을 함께 넣으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태임님 기억하시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그분 말이에요. 퇴원하신 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집에 있던 산패된 견과류는 전부 버렸습니다. 새로 구입할 때는 소포장 무염 생견과류만 사셨어요. 냉장고에 밀폐 보관하시고 하루 적정량만 드셨습니다. 아침 10시에 아몬드 10개, 점심 후 2시에 호두 2개, 이렇게 나눠서 드셨어요. 브라질너트는 일주일에 3번만 1개씩 드셨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블루베리랑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졌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달 후에는 혈관 초음파에서 염증이 거의 사라진 게 보였습니다. 작은 혈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김태임님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세요.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가장 기뻐하신 건 딸이에요. 엄마가 건강해지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순자 여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견과류가 혈당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에 한 줌씩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섭취 시간을 바꾸라고 했어요. 저녁 대신 오전 10시에 소량만 드시라고요. 박순자 여사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3달 후에는 100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68세 최영수님은 고지혈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견과류 좋다고 해서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드셨는데 중성지방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신 거죠. 제가 아몬드와 호두로 바꾸고 양을 줄이라고 했어요. 최영수님도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2달 만에 중성지방이 25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총 콜레스테롤도 220에서 180으로 개선됐고요.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견과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제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신선한 무염 견과류를 적정량, 적정 시간에 드셨어요. 물과 함께 드시고 항산화 식품과 조합했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도 체크하셨고요. 견과류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혈관 나이가 젊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만 4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견과류는 반드시 밀봉 포장된 신선한 제품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2주 이내에 드세요. 개봉한 견과류를 실온에 오래 두시면 산화되어서 독이 됩니다. 둘째, 무염 무가당 생견과류만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 첨가된 제품은 혈압과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셋째, 하루 적정량을 꼭 지키세요. 손바닥 반 정도, 아몬드 15개, 호두 서너 개가 딱 적당합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두 개, 일주일에 3-4번만 드세요. 넷째,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드시고 저녁 7시 이후는 절대 피하세요.
특히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완전 금물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견과류가 최고의 혈관 건강식품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대용량 견과류 사서 실온에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염분 처리된 견과류 드시지 마세요. 공복이나 저녁 늦게 드시지 마세요. 한 가지 견과류만 계속 드시지 마세요. 물 없이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견과류 드신 후 물 충분히 마시세요. 항산화 과일과 함께 드세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체크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세요.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2달 후에는 혈관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3달 후에는 혈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셨나요? 혹시 오늘 방송 듣고 나서 잘못 드시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견과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 친구, 이웃 중에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잘못된 견과류 섭취가 약 효과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백세동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건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지켜줍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겨울철 혈관 건강 지키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뇌,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